여자가 무슨 복싱이야? 오빠랑 같이 모텔이나 가자. 스파링해서 한 대라도 때리면 하자는 대로 해줄게요. 바로 이 순간 복싱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30초 후 그 거만한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링 위의 여성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권투가 이렇게 무서운 운동인지,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 복싱장, 평범한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새로 회원 등록을 하러 온 두 남자가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 180에 덩치 좋은 30대 후반, 목과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고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조금 더 말라깽이였지만 역시 만만찮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형님, 여기 괜찮네요. 시설도 좋고. 말라깽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운동 좀 해야겠어. 요즘 몸이 좀 둔해진 것 같아서 말이야. 덩치 큰 남자가 어깨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링 위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여성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고 빨간색 복싱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정확하고 리드미컬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쿵, 퍼, 훅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복싱장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기 봐보세요. 말라깽이가 턱으로 링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뭐, 저 아가씨? 덩치 큰 남자도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싱긋 바뀌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놀잇감을 발견했다는 듯한 그런 얄미운 미소였어요. 주변에서 운동하던 다른 회원들도 슬슬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복싱을 해? 덩치 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복싱하는 여자라 섹시한데요? 말라깽이도 킥킥 웃으며 맞장구 쳤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순간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30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링 위의 여성 김소영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이런 시선들에는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녀 역시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복싱장 챔피언 휘트니스는 강남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이곳에서는 실제로 여러 프로 복서들도 배출했고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는 곳이었어요. 평일 저녁이라 그리 붐비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단골 회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링 위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던 그 여성, 김소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단정하게 빗은 머리, 차분한 표정, 몸에 밀착된 운동복,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김소영 씨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지 2년째 되는 전직 여군 특전사 소령이었거든요. 그것도 특전사 중에서도 최정예인 707 정예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07 특임대는 대테러 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잖아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격, 격투기, 생존술, 폭발물 처리, 온갖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했죠. 특히 맨손 격투와 각종 무술에서는 남성 특전사들과도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에는 그런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며 저녁마다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게 일장이었습니다. 군에서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습관 때문이었죠.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나서 정확히 1시간 30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준비 운동 10분, 샌드백 30분, 링 위에서의 기본기 연습 30분, 마무리 스트레칭 20분. 시계처럼 정확한 루틴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이미 그녀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시간 이내 하면서 자연스럽게 링을 비워주곤 했죠. 그만큼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자꾸만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군생활 15년으로 길러진 예민한 감각이 그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소영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복싱장에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이 격투기를 한다는 걸 신기해하거나 더 나아가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쿵, 툭, 퍼.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렸습니다. 갈고 닦은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펀치는 정확하고 강력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챔피언 복싱 클럽. 평일 저녁 7시 회사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시간대였죠. 그런데 오늘 새로 등록한 두 남자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 김태식 35세, 키 182cm의 근육질 몸매, 목 뒤와 팔뚝에 새겨진 문신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용과 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말투부터 거칠고 다른 사람들을 대놓고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 박민수 32세, 첫 번째보다는 말랐지만 역시 험상궂은 인상이었죠. 손등에 흉터가 여러 개 있고 걸음걸이부터 건들건들한 남성이었습니다. 형님, 여기 괜찮네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만만해 보이고. 박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래, 몸 좀 만들어야겠어. 요즘 일 때문에 몸이 좀 둔해졌거든. 김태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링 위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던 한 여성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복싱장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슬쩍슬쩍 쳐다볼 정도로 정확하고 강력한 펀치였거든요. 오, 저기 봐봐. 김태식이 턱짓으로 링을 가리키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복싱을 하네? 박민수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소영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운동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아가씨 좀 보세요. 혼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박민수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복싱을 해? 집에서 요리나 하지. 김태식이 크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싱장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관장님도 접수대에서 슬슬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소영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샌드백을 치는 손이 더 정확해졌어요. 더 강하고 더 정확한 펀치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마치 내가 누군지 궁금하면 와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김태식과 박민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얄미운 표정이었어요. 형님, 저 아가씨한테 인사라도 해볼까요? 박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김태식도 동의했습니다. 복싱장의 다른 사람들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죠.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저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들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소영 씨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어요. 그 미소의 의미를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천천히 링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복싱장 안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했고 다른 회원들은 하나둘씩 운동을 멈추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대학생은 아예 샤워실로 피해버렸고 50대 아저씨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김태식이 링 가까이 다가가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영이 샌드백을 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어요. 표정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운동이나 하지라는 표정이었죠. 네, 왜 그러시죠? 소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아가씨, 여자가 무슨 복싱을 해요? 위험하잖아. 박민수가 걱정스러운 척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조롱하는 기색도 역력했죠.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소영이 글러브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진짜 위험해. 복싱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지. 아가씨 같은 예쁜 여자는 다른 걸 해야지. 그러게요. 우리 옆에 앉아서 술이나 따르지. 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복싱장 관장인 이철호 씨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손님들, 다른 회원분들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김태식이 일단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영이 입을 열었거든요. 여자가 복싱하는 게 웃기신가 봐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당연하지. 여자는 그냥 남자 옆에서 조신하게 술이나 따라야지. 김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해보죠. 소영이 링 위로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랑 스파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복싱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스파링? 박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를 한 대라도 제대로 맞히시면. 소영이 잠깐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댁들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김태식과 박민수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여성들이라면 겁을 먹고 피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며 가버렸을 텐데 오히려 스파링을 제안하다니. 그 말 책임져야 할 겁니다. 김태식이 확인하듯 물었고, 그럼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조건? 만약 두 분이 저를 한 번도 못 치시면 다른 여성 회원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이 말을 듣자 김태식과 박민수는 서로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아가씨 진짜 자신 있어?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할 줄 알고? 김태식이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좀 치는데? 박민수도 거들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봤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도 조금은 해봤거든요. 소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괜찮겠어요? 상대가. 괜찮습니다, 관장님, 걱정 마세요. 소영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소영 씨가 다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소영 씨가 이긴다에 한 표. 하지만 소영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글러브를 다시 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는 이제야 상황이 재미있어졌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그냥 쉬운 게임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와 링에 오르려고 하는지.
자, 그럼 누가 먼저 올라오실래요? 소영이 링 위에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가볍게 스텝을 밟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김태식과 박민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내가 먼저 해볼게. 김태식이 나섰습니다. 민수야, 너는 잠깐 구경해. 형님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예쁜 얼굴 다치면 재미를 못 보니까. 박민수가 걱정하는 척하며 킥킥거렸습니다. 복싱장의 다른 회원들은 모두 운동을 멈추고 링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소영 씨 정말 괜찮아요? 40대 회원인 김아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관장님이 서둘러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가져왔습니다. 안전장비는 꼭 착용하세요. 여자 상대로 무슨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김태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볍게 하는 건데 뭘. 후회하지 마시고 착용하세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안전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김태식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소영은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어요. 드디어 스파링이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 관장님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태식이 자신만만하게 링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서 소영과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아가씨, 다치지 않게 살살 해줄게. 김태식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씩 웃었죠. 그저 조용히 가드를 올리고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늑대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김태식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오른손으로 대충 던진 펀치였어요. 여성 상대라고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휙! 소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자 김태식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 피해? 김태식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반격하지 않았고 그냥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가드를 올렸어요. 좋은 펀치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순간 자존심이 상했죠. 사실 진짜로 주먹을 날렸는데 그냥 피해버렸거든요. 이제 진짜로 갑니다. 김태식이 왼손으로 잽을 날렸습니다. 휙! 또 빗나갔습니다. 소영이 몸을 살짝 뒤로 빼자 김태식의 주먹은 또다시 허공만 때렸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러워. 저 아저씨 당황하는 거 봐. 뭔가 이상한데? 김태식도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소영이 아주 자연스럽게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력으로 해줄게. 김태식이 화가 나서 연속 펀치를 날렸습니다. 휙, 휙, 휙. 하지만 모든 펀치가 빗나갔고 소영은 마치 춤을 추듯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모든 공격을 피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영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나고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이상하다. 박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분이 지나며 김태식은 이미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소영은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잠깐. 김태식이 손을 들며 멈췄습니다. 휴식 좀 하자. 저는 괜찮은데 계속하시죠.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저를 한 번도 못 맞히셨잖아요. 이때 관중 중 한 명이 깨달았습니다. 60대 박할아버지였는데 젊었을 때 아마추어 복서였거든요. 저 아가씨 혹시? 박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옆에 있던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움직임 제대로 배운 사람이네. 저 여자 장난이 아니야. 박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자세히 소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발놀림, 가드 자세, 상대를 읽는 눈빛.
모든 게 프로 수준이었거든요. 민수야, 내가 해봐. 김태식이 포기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해. 박민수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두 분이 링 위에 같이 올라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김태식과 박민수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둘이서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건은 똑같으니까요. 저한테 한 대라도 맞히시면 되는 거잖아요. 복싱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와 아무도 쉽게 꺼낼 수 없는 그 말,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여성 혼자서 남성 2명을 상대로 스파링을 하겠다니. 정말? 박민수가 확인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소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어요. 김태식과 박민수가 서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둘 다 진짜로 화가 났거든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좋아, 그럼 진짜로 해보자. 김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전직 특전사 소령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같이 올라오세요. 소영이 링 중앙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싱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둘 다 이제 진짜로 화가 났거든요. 여성 하나한테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형님, 이번엔 진짜로 하는 거죠? 박민수도 글러브를 착용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더 이상 봐주지 마.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을까? 관장님이 급하게 다가와서 소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영 씨,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만두는 게 괜찮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단호하고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관장님이 마지못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가 동시에 소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둘 다 전력을 다해서 덤빌 작정이었거든요. 김태식이 오른쪽에서 훅을 날렸고 동시에 박민수가 왼쪽에서 잽을 날렸습니다. 완벽한 협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소영이 몸을 낮추면서 두 주먹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물처럼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뭐야? 인간 맞아? 김태식과 박민수가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를 빠져나간 후 바로 반격에 들어갔어요. 휙! 소영의 오른손이 김태식의 옆구리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진짜 살짝만 터치한 거였는데도 김태식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분명히 가볍게 건드린 것 같았는데 옆구리가 욱신거렸거든요. 박민수가 뒤에서 소영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소영은 이미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박민수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탁! 이번엔 박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역시 살짝 건드린 것 같았는데 박민수는 한쪽 팔이 순간적으로 마비된 느낌을 받았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 아가씨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야. 일반인 맞아? 60대 박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저거 설마? 김태식과 박민수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둘이서 덤벼도 소영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영이 그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김태식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한 번 더. 박민수도 불같이 화를 내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소영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미리 피했거든요. 3분이 더 지났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는 이미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소영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상해요. 박민수가 김태식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김태식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싱장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링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소영을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복싱장 전체가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들이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소영도 그 남성을 보고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중사 아니, 최 과장? 네, 소령님. 어떻게 여기에? 최 과장이라고 불린 남성이 말했습니다. 소령? 관중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령이라니? 군인 소령? 다른 사람도 의아해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최 과장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무슨 일이신지? 별일 아니에요. 잠깐 운동하는 중이었어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의 눈에는 김태식과 박민수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둘 다 글러브를 끼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소령님께 무례를 범했나요?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태식과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소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스파링하고 있었어요. 스파링을요? 최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김태식과 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영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특전사로 복무한 전설적인 여군 소령. 맨손 격투에서는 남성 특전사들도 당해낼 수 없는 실력자였거든요. 당신들 지금 누구랑 스파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최 과장이 김태식과 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바로 그때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할까요? 아직 조건 달성 못하셨잖아요. 소령님이라고요?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과장이 김태식과 박민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김소영 소령님입니다. 707 특임대에서도 정예부대셨죠. 정예부대? 역시 일반인이 아니었구나. 박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특임대 정예부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복싱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임대라고? 그럼 진짜 군인이었구나. 아니, 특전사였다고? 소영이 최 과장을 보며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과장, 굳이 그런 얘기까지. 죄송합니다, 소령님. 하지만 이분들이 소령님께 무례를 범한 것 같아서요. 최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링에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진짜로 특전사셨어요? 그것도 정예부대? 김태식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직이에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하지만 소령님의 실력은. 최 과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최 과장. 소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걱정이 역력했어요. 소영이 다시 김태식과 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자, 그럼 약속한 대로 계속할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졌습니다.
김태식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왜요? 조건 아직 달성 못하셨잖아요. 저한테 한 대라도 맞히시면 놀아드린다고 했는데.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김태식을 툭 쳤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하지만 김태식은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어요. 특전사든 뭐든 여자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끝까지 해보죠. 김태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관중들이 긴장했습니다. 누구나 이제는 결과를 알 수 있었거든요. 형님,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자가 아무리 특전사여도 우리 둘이면. 김태식이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고 소영이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소영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였어요.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김태식 앞에 나타났습니다. 탁! 김태식의 명치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진짜 살짝만 터치한 거였는데 김태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캑, 캑, 김태식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박민수가 뒤에서 덤비려고 했지만 소영은 이미 돌아서 있었고 휙! 이번엔 박민수의 어깨 한 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박민수는 왼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한 번을 안 맞지? 박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경혈 마사지예요. 다치지 않게 정확한 포인트만 건드린 거죠. 관중들이 탄성을 질렸습니다. 와, 저게 진짜 특전사구나. 완전 프로잖아. 김태식이 겨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소영이 글러브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최 과장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봐주신 거죠? 물론이죠. 소영이 속삭였습니다. 진짜로 했다면?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영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진짜로 했다면 저 두 사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을 거였어요. 소영이 링에서 내려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몸이 뜨거운 정도일 뿐 땀 한 방울 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김태식과 박민수도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소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이 소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네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고요? 김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봤거든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후에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서요. 최 과장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역시 소령님이십니다. 김태식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말로 한 대라도 맞힐 수 있었을까요? 소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역시 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나름 실력이 있으세요. 소영이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기본기만 좀 더 다지면 충분히 좋은 복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식과 박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식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고 관중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소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소영 씨, 아니 소령님, 정말 대단하세요. 와, 진짜 멋있었어요. 저도 복싱 배우고 싶어졌어요. 소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소영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는 일반 시민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 그 놀라운 실력을 본 사람들에게 소영은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김태식이 다시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희가 여기서 운동해도 될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복싱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여성분들께 신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소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최 과장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존경했던 그 소령님이시네요. 최 과장님 칭찬 감사합니다.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령님, 왜 이런 곳에? 운동해야죠. 몸이 둔해지면 안 되니까.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관장님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아니, 소영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복싱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때 김태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소영씨, 혹시 저희한테 복싱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네,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소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김태식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요. 김태식과 박민수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요구였어요. 김태식이 먼저 복싱장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민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싱장의 다른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거든요. 좋아요. 소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앞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다른 회원분들과도 잘 지내세요. 그건 당연하죠. 김태식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잠깐 멈추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여성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무례하게 구는 걸 보시면 말려주세요. 김태식과 박민수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최 과장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명하십니다, 소령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다니. 과장님도 좋은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때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로 우리 복싱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운동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식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소영 씨, 정말로 저희한테 복싱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엄격하게 할 거예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데요?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대는 다녀오셨죠? 군대처럼 하겠습니다.
소영이 대답하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최 과장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저도 여기서 운동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최 과장도 몸 관리해야죠. 소영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관중들도 하나둘씩 소영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소영 씨, 저도 복싱 배우고 싶어요. 우와,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 딸도 자기 방어술 배우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소영이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소영은 무서운 특전사가 아니라 따뜻한 이웃 언니 같았어요. 박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젊었을 때 복서였는데 오늘 정말 감동했어. 진짜 실력자는 겸손하구나.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태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소영 씨,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만약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싱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영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소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정말요? 박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다만 조금 더 확실하게 했겠죠.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 과장이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소영의 확실하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소령님을 존경했습니다. 최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들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30분이 지난 후 복싱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태식과 박민수는 소영 옆에서 기본 자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쥘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엄지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소영이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태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소영이 잠깐 멈추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싱은 상대를 때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요? 박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죠.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김태식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최 과장이 소영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오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최 과장. 소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죠. 역시 저희가 존경했던 리더십이네요. 최 과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관장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죠. 소영 씨 덕분에 우리 복싱장이 더 좋은 곳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 회원이 소리쳤습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영 씨야말로 감사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소영 씨,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저희 인생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그런 큰 말씀은 저도 많이 배웠어요.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약속드려요. 소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최 과장이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시간이 늦었네요. 저희 같이 가실까요? 아, 네, 그러죠.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가방을 챙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좋은 운동하세요. 소영 씨도 안전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만나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인사가 들렸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소영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면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소영과 최 과장이 복싱장을 나서자 김태식과 박민수는 서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맞아, 만약 저분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복싱 열심히 배우자. 네, 형님. 복싱장 밖에서 소영과 최 과장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령님,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폭력 없이 모든 걸 해결하신 게요. 역시 진짜 리더는 다르네요. 소영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좋은 면이 있어요. 그걸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 소령님을 따라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복싱장 안에서는 여전히 활기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지? 소영 씨 같은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야.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날 이후 그 복싱장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식과 박민수는 정말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복싱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소영을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소영 코치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개월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매일 복싱장에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른 회원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요? 소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집에서도 연습했어요. 박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시작했던 복싱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소영 코치님,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정말 못됐었죠?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이때 복싱장 문이 열리면서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아빠와 30대 후반의 엄마 그리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아빠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그 복싱장 맞나요? 관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저희 회사 사람이 추천해줬어요. 여기 정말 좋다고, 특히 여성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 방어술을 배우고 싶어 해서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소영이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해요. 소영 코치님이시군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아빠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딸아이가 소영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복싱 잘해요? 응, 조금은 할 수 있어. 소영이 딸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김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운동한 지 3개월 됐어요. 박민수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민수예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 가족이 놀라워했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의 정중하고 친절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엄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도 저 오빠들처럼 복싱 배울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복싱은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야. 소영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김태식이 무릎을 꿇고 딸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맞아. 복싱은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멋진 운동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돼. 3개월 전에 김태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을 모습이었어요. 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소영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아빠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태식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무례하게 굴었죠.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 가족이 놀랐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소영 코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왜 중요한지 배웠거든요. 소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딸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오빠들 멋있어요. 나도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운동이 끝난 후 김태식과 박민수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변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요. 박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 가족분들한테 저희 과거 얘기를 할 때 부끄럽긴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박민수가 거들었습니다. 3개월 전 저희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소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한 건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제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김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소영 선생님이 그날 저희를 그냥 혼내기만 했다면 저희는 절대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소영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질 수 있다고. 기억해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으니까요. 이때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복싱장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관장님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영 씨가 만든 분위기 덕분이에요.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회원들이 정말 많이 와요. 모두 소영 씨 소문을 듣고 오거든요. 박할아버지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소영 씨,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봐. 진짜 대단해. 할아버지, 과찬이세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박할아버지가 김태식과 박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 처음 왔을 때와 지금 모습 보면 정말 딴 사람이야. 김태식과 박민수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이 못됐었나요? 김태식이 물었습니다. 못됐다기보다는 방향을 잘못 잡았었던 거지. 박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다른 회원들한테도 친절하고 특히 새로운 분들 잘 챙겨주잖아. 실제로 그랬어요. 김태식과 박민수는 이제 복싱장의 선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회원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운동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소영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런 것처럼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태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 선생님,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가끔 불안해요. 혹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박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두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요? 김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소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잖아요. 박민수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 복싱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관장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박할아버지도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게. 김태식과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박민수도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복싱장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유명해진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실력 좋은 선수들을 배출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라는 소문 때문이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싱장에서 작은 행사를 열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복싱장 개관 1주년을 맞아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실제로는 복싱장이 개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복싱장이 된 것은 1년 전부터라고 생각했어요. 소영이 왔던 그날부터 말이죠. 복싱장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3개월 전에 왔던 그 가족도 와 있었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도 많았어요. 김태식과 박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김태식이 새로운 회원에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태식이라고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수도 다른 쪽에서 어린 회원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세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복서 같아요. 박민수가 10살 된 여자아이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최 과장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각자가 노력한 결과예요. 하지만 시작은 소령님이 해주셨잖아요. 최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마이크에서 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김태식, 박민수 씨가 준비한 게 있다고 하네요.
김태식과 박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김태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년 전에 이곳에서 정말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복싱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 여성분들을 함부로 대했죠.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가 마이크를 받아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그날 소영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로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태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영 선생님은 저희를 벌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기회를 주셨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갑자기 김태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싱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특별했어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진짜 감동에서 나온 박수였거든요.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울긴 왜 울어? 이제 시작이잖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3개월 전에 온 그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들이 저희한테 복싱을 더 가르쳐줘야 해요. 김태식과 박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김태식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관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진짜 선생님이신 소영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영이 복싱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냥 운동하러 온 거였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김태식 씨와 박민수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소영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였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걸 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느꼈어요. 소영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식 씨와 박민수 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줬는데요? 한 회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강함이지.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관장님이 거들었습니다. 소영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아니에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관장님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박할아버지가 지혜를 나눠주시고 모든 회원분들이 서로를 도와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김태식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소영 코치님,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소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서로를 도우며 새로운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리고 소영이 잠깐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예전에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회를 주세요. 그들도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박민수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소영 씨야말로 감사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김태식이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약속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전하자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민수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살자고. 네. 소영이 감동스러워하며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단순한 시비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최 과장이 소영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분을 상관으로 모셨던 게 최 과장도 함께 만든 결과예요. 소영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김태식과 박민수가 소영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소영 코치님, 정말 감사해요.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박민수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바꾼 거예요. 제가 한 건 그냥 믿어준 것뿐이에요. 그 믿음이 저희한테는 전부였어요.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소영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힘들 때가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복싱장을 나서며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권투가 이렇게 무서운 운동이었나?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니. 하지만 진짜 무서웠던 건 권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었죠. 그날 밤 복싱장은 조용해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김태식과 박민수뿐만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참교육은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